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테크로우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네.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 한 달 동안 지금 이걸 못 찍고 네. 있었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워낙에 사정이 좀 있는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너무 구구절절해서 이번에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모빌리티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이게 네네. 작년 5월인가?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5월 13일에 시행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 처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들어온 게 네.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원동기 장치라고 해서 그 오토바이에 포함됐어요. 네. 오토바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사실상 자전거와 거의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만들어주면서 이제 새롭게 법적 개념을 만들었죠.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또 규제가 완화돼서 막 13세도 탈 수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예, 많았죠. 그러니까 위험이 많아지고 그 위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또 다시 법 개정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강화가 될 텐데 네.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는 제일 이게 큰데 면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네. 뭐 자동차 면허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원동기 장치 운전 면허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16세 이상자들이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세에서 16세 사이에 그 학생들께서는 타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전동 킥보드는 못 하는데 이제 저희 애들하고 얘기할 때 싱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수동으로 이렇게 발로 미는 아, 거는 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싱싱이는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전동 킥보드가 아니에요. 전동 음. 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올라가는 네. 30kg 미만의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네.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보통은 저희가 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여되는 그것도 이제 요 전동 킥보드에 해당하는데 음. 원래 대여될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많이 했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뭐 실감이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초등학생들 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중학생들이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부모님이 만약에 어린아이들 타게 내버려뒀을 때는 음. 부모님들이 법적 책임을 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또 바뀌었을까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을 안전 하셔야 장비. 됩니다. 네네네. 예. 예전에는 안전모가 이게 지금 권고 사항이었어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원래 안전모 타잖아요. 네. 안전모 쓰시잖아요. 이게 권고 사항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뒤에 점화등도 반드시 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이긴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게 보행자 도로로 반드시 다니면 안 돼요. 보행자 도로로 다니게 되면 이게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인라인 이런 거 탈 때는 뭐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막 이런 것도 안전 하거든요. 장비라고 예. 하나요? 그런 거는 규정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규정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모자만? 있고, 예. 네, 그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또 바뀌는 게 또 있을까요? 근데 변화되는 거는 그 정도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에 좀 안전 수칙을 정리를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보면은 탑승 전에 킥보드를 꼭 점검하라는 거랑 헬멧 착용은 필수고 보도에서 주행은 금지된다는 거. 네. 아 그리고 또 2명 이상 탑승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네. 좀 이렇게 연인들끼리 많이 타더라고요. 네. 예. 연인들끼리 타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각자 타셔야 된다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사고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네. 탑승자와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예, 자동차랑 사고가 나면 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 네네. 인도를 보행하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나면 네. 사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조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보호 조치 의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 보상이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험을 좀 네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현재 가해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넣었어요. 근데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됐거든요. 그냥 내 보험에서 내가 네, 보험사에 네, 타는 네, 거면은
어차피 보험 할증도 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죠. 그리고 보험사도 이유 없이 이제 아무 책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요. 가해자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네. 보통 가해자 무자력이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해자 보험사가 있고 그렇죠. 피해자 보험사가 있어서 예.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자로부터 보험을 이게 지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보험사들끼리 보통 싸우거든요. 예. 여기서는 지금 싸울 대상이 가해자인데 가해자 돈이 없다. 그럼 그냥 보험사만 돈을 이제 많이 물어주게 되고 아니 그거는 조금 아닌 거. 피해자가 또 할증료는 내야 네.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내 보험료 이제 늘어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아마 그러면 또 이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할 가능성이 크고 판매하면서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 대여 업체가 이제 대여를 할 때 네. 보험 비용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하는 등의 뭐 조치가 필요하겠죠. 빨리 법이 좀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법의 미비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예.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음주운전. 규정이에요. 예. 기존의 자전거와 동일하게 이제 규정이 취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음주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을 근거도 없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면허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죠. 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음주 운전과 거의 유사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네, 규정이 네. 들어와 있거든요. 킥보드가 굉장히 운전할 때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들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음주 측정을 만약에 거부하고 도망간다. 네. 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네. 위험할 네, 것 네. 같은데. 근데 사실 술 마시고 이걸 타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타요. 네, 술 네. 드시고 왜냐면 전동 킥보드를 밤에 그냥 택시가 안 오잖아요. 그냥 타고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그 개정법이 나와도 또 한 번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네. 지정차로 위반. 맨 오른쪽 차선만 그렇죠. 써야 되거든요. 예. 도로에서는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 없으면 차도의 맨 오른쪽 도로. 오른쪽, 근데 저 예.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들 봤단 말이에요. 아, 저 고속도로 올라온 것도 봤어요. 그런 거를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큰 사고가 나면 운전대 못할 것 잡기가 같아요. 잡기가 좀 예. 두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의 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횡단보도 같은 거 나올 때 그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 교차로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분명히 내 쪽 신호 파란불인데 가려고 하면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킥보드가요? 네. 이게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킥보드를 보행자들 다니는 대로 다닐 때는 네. 내려서 끌고 네, 가셔야 그렇죠. 되고 네. 횡단보도도 이걸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횡단보도는 끌고 가야 보행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반드시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주변도 좀 봐가면서 좀 운전을 좀 해주시는 게 네, 좀 네, 낫지 않을까. 사실 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예,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걸 나누기 전에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은 본인께서 좀 유의하셔가지고 맞아요. 좀 네.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거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아마. 네. 예. 될 때마다 저는 꼭 강력 주장하려고요. 걸. 음주운전자 처벌하라.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됩니다. 네. 네, 이상 공익광고 캠페인 테크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